에너지를 전달해도 그냥 파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울림통에서 공명현상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쓰레기를 이용해서 악기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워라진 PVC인데 리코더의 원리입니다. 버려진 밥솥이거든요. 종소리가 버려진 밥솥도 악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원래 다양한 원리는 오른손으로 뜯고 왼손으로 줄을 누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건데 지금 제자리에 선! 쓰레기 주우실 때도 한번 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도 한번 주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조개 껍질을 주워서 이렇게 엮어서도 소리 낼 수 있어요. 소리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니까. 저 쓰레기들이 한 줄로 줄이 쫙 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표착선이라 그래요. 약간 동굴 같은데 저렇게 다 처박혀 있어요,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이렇게 다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쪽 들어가서 뭐 확인할 일도 없고 뭐 저기 가서 뭐 하진 않기 때문에. 롤리롤리롤리 이렇게 여기 올라가. 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수거용 봉투가 따로 있네요. 해안가 쓰레기 수거. 네, 다 맞아요. 이런 시글라스는 따로 분류했어요? 네. 어디 담을까요? 네, 여기다 다 담을까봐요. 저기 제가 다 옛날에 일반 쓰레기. 이거 아까 오는 길에 동양제 봉투 들어있어요. 안 쓸 거 여기다 버립시다. 안에가 좀 더럽구나. 도깨비 캐릭터 해가지고 제주 도채비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야 되니까
다 씻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갖고. 제가 갖고 올게요. 바다는 말이 없으니까 말 많은 사람 말이 없는 바다가 되게 그래서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게 되면은 밀고 나가거나 당기면서 괜찮으세요? 다은 할 거죠, 정주? 네. 아, 근데 하면서 하기 힘들려나? 근데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네. 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게. 이거 가장 확실한 거고 여기 그거 말한 게 그게 돌아가 요거 되는 게 많아.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우리가 돌렸을 때. 저 뜯는 거 다 뜯었죠? 똑같이 묻었어요? 그 성씨. 그쵸?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20년 하니까. 이거 배웠다는 거 하나 마스터하자. 매듭을 알았구나. 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근데 잘하네. 잘 어울리시네. 그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현 씨 한번 소리 한 번만. 네, 바람 소리.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의 변화의 바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코라 작가님. 네. 이 악기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에 걸어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발걸음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악기는 밥솥이에요. 벌어지는 밥솥. 밥솥 한번. 밥솥에서 소리가 나요. 네, 종소리 같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경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경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주할 곡 제목은 처음 바람이라고 제목을 지은 곡인데요. 박수 한번 주시면. 네.
몇 인사. 2023년 1월 1일부로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재활용 취업 현장에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들과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던 일회용품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살아남기 위하여 2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한 면접이 시작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바다뉴스 기자 최다은입니다. 저는 지금 대부도 앞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바다를 건너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재활용 산업에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쓰레기들의 취업난이 심각한데요. 지금 바로 직접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 보관할 음식들 다 어디에 모아 담을 건데? 너희들조차도 내가 없으면 이 바닷가에 너덜너덜하게 버려지는 존재들이잖아. 결국 다들 내 손바닥 아니라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당연히 나잖아? 내가 짱이야. 아가씨 좀 비켜봐. 나는 낚싯지야. 지금 내 때깔을 봐. 난 아직도 멀쩡하다고. 얼마나 피부 관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낚싯줄 좀 끊어졌다고 날 버리는 게 말이 돼? 아직도 밀물에 물고기들이 들어오면은 나를 먹고 싶어서 입맛을 다신다고. 아저씨,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없다면 아저씨도 그물망의 위치도 알 수 없을걸요? 또 해양의 안전은 다 제 덕분인 거 모르세요? 저기요, 저 지금 허리 꺾인 거 안 보이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첫째는 저기 UN 총회할 때 있던 테이블에 있던 생수병이고, 둘째는 저기 잘 나가는 BTS 콘서트 할 때 쓰였던 음료수라고. BTS? 맞아요. 지금 다들 BTS 좋아하지? 나 없으면 콘서트도 못했다고. 다른 쓰레기들과 달리 우리 가족들은 사람들의 일상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인다고. 다들 물 안 마시고 살아? 생수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아닌데 나도 필요한데. 내가 제일 필요하다고. 비켜. 내가 짱이라니까. 지금 너무 분위기가 과해진 것 같습니다. 잠시 진정 후 다시 인터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석구리 어머니 말씀 이어주시죠. 우리 가족이 몇 년 전에 만들어진지 알아요? 너네는 모를 거야. 사람들과 너무 밀접하게 생활하다 보니 버려지고 너무너무 외로웠어. 혼자서는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20년 전 각기 다른 플라스틱끼리 모여 한 가족을 이뤘어. 우리는 그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애정을 우리끼리 채운 거야. 내 옆구리를 봐봐. 뜯어진 거 보여? 이거 우리 막내를 내가 지키려고. 우리는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돼. 우리는 사람이 필요해. 내가 낚싯배에 취직하고 처음으로 6자짜리 숭어를 잡았을 때였지. 아직도 내 전 어부, 전 주인, 최어부를 기억해. 그때 얼마나 나를 이뻐했는지. 난 다시 필요해지고 싶어. 쓸모가 있고 싶다고. 나는 놀고 싶어도 꼭 참고 친구들이랑 손잡고 사람들을 위해서 둥둥 떠다녔다고요. 이쪽 제 머리를 보세요. 갈매기가 뜯어가고 저기 저쪽 배 모서리에 찧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비록 지금은 몸이 망가져서 바다에 스티로폼이 떠내려가지만 재활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다 비켜! 내 갈기갈기 찢어진 살 안 보여? 해안에 버려진 조개, 돌, 나뭇가지, 병뚜껑 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못됐어. 나를 너무 쉽게 버려.
내 안에 든 내용물만 필요로 하지 정작 그것들을 보호해주고 감싸준 나를 매몰차게 버려버린다고. 난 그냥 일회용일 뿐이야. 너무 외롭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해안가에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중 가장 쓸모있는 존재는 무엇이고 가장 버려져도 상관이 없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할 인재는 누구일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팀별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투표 적을 겁니다. 투표해 주세요. 지금 펜을 안 갖고 손 들어볼까요? 비닐이 재취업해야 할 것 같다. 취업해야 할 것 같다. 팀 있나요? 비닐 세 분 계신, 네 분 계시나요? 찌 취업해야 될 것 같다. 찌 4명, 4명 5명이네요. 부표 2명. 소쿠리는요? 소쿠리 3명. 찌가 이겼습니다. 찌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찌, 한 말씀 해주시죠, 찌. 최호부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팀은 그 바다의 C랑 리사이클링 할 때 리사이클 리에 그 다음에 서바이벌 할 때 AL 따서 시리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해양쓰레기로 바닷물이 나가서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 소리를 듣고 잠들었습니다. 밤에 되면 엄마가 바다향이 나는 가구리를 들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닷가엔 굉장히 길고 공기도 나빠졌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아기에게 먹여살릴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다에서 취급하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아기는 바다를 버리고 바다를 망칠 생각으로 집으로 떠났습니다. 오늘의 모습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안 들렸죠? 아니요, 잘 들렸습니다. 들렸어요. 소리 너무 잘 들렸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그 의도에서 이 그룹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손집 악기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이제 아기 돌볼 때는 바닷물이 맑아가지고 굴도 많고 톱도 많고 완전 바다가 깨끗했는데 이제 아기가 크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이 돼서 공기도
나빠지고 바닷물도 맑아지지 않고 바닷물도 더러워지고 해서 쓰레기들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제 아기가 이제 커가지고 먹여 살릴 자식이 또 생겼는데 걔를 먹여 살리려고 바다에 굴 따러 가니까 굴은 안 나오고 이렇게 스티로폼 붙어있는 굴밖에 안 나와서 결국 아기가 어쩔 수 없이 공장으로 돈을 벌러 떠난 거예요. 공장이 있었는데. 네. 근데 안 보여요 지금. 아 저게 이제 밥상이라 그랬죠. 맞아요. 이거 스티로폼인데 스티로폼 밥이고 바다 유리 쓰레기 반찬이고 스티로폼 있는 굴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통합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전시 작품 하나랑 악기 3가지로 만들어 보았거든요. 일단 이거 전시 작품부터 의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닷가에서 주운 쓰레기로 작은 바다를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식되어 떠내려온 아스팔트 조각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육지를 표현했고 그 위에 낚시지에서 나온 플라스틱과 그다음 폐어망 등을 사용해서 저희가 있는 윤슬 바다학교를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스티로폼을 가지고 저기 보이시는 쪽박섬을 만들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식물을 꽂아서 저 섬에 대해서 좀 더 싱그러움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보았던 해가 지는 바다의 윤슬이 너무 예뻐서 그거를 조개 껍데기와 물감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낀 점은 저희가 무언가 지는 거나 쇠퇴한 걸 표현할 때 지는 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제의 윤슬은 지는 해가 남기고 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두워져 갈 때나 슬퍼할 때 우리는 마냥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는 중에 나도 모르는 새 내뿜은 빛이 태양이 남겨둔 윤슬처럼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바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윤슬 바다학교를 통해 바다에서 주운 쓰레기들과 조개 껍데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관계를 맺게 되어서 너무 좋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악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해양 쓰레기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보면서 저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두 개들은 서로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윤슬학교를 통해 모인 저희들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각자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윤슬학교를 계기로 함께 모여 힘을 내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서로 다른 모습의 조개, 소라 껍질 등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이들이 부딪혀서 내는 소리는 윤슬학교를 통해 보았던 바다, 해변, 파도 소리를 기억하기 위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딪혀서 내는 소리가 되게 좋은데요. 충돌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저희 조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 다 뭔가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활동, 그리고 기존에 자신이 익숙했던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약간 모아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모아나처럼 원래 그냥 그대로 하다가 모아나의 푸른 바다 빛깔처럼 그리고 모아나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조개들이나 그런 거랑 그리고 이것도 모아나에서 나오는 배를 저는 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뮤지컬 워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사실은 아까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랑 저 때문에 약간 좀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제가 사실 담쟁이 넝쿨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담쟁이 넝쿨이 콘크리트 벽인데 담쟁이는 정말 자연적인 그런 식물이잖아요. 근데 그 콘크리트 벽이 있는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담쟁이 넝쿨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꼭 인공적인 거랑 자연적인 게
떨어진 건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 게 뒤늦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다에 되게 쓰레기가 많고 인공적인 거 있지만 저희가 예술을 통해서 이거를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모인 것처럼 이거는 플라스틱 병이고 여기는 정말 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뒤에 쌓여있지만 우리가 계속 뭔가 서로 정말 달라 보이는 것들을 계속 교집합을 찾다 보면은 뭔가 예상치 못했던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고요. 이거는 이렇게 작품도 되지만 타악기 역할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협화음을 통해서 뭔가 나무가 피어나는 그런 걸 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계는 책을 말해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 앞에는 책 2명이 서 있습니다. 3명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나는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아.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계속 열심히 살 줄 알았지. 어떻게 사람이 계속 열심히 살아. 그래도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 살았던 것 같단 말이지. 난 계속 작가를 꿈꿨고 유치원 때부터 그랬던 꿈꿨던 것 같아. 그거에 되게 혼자인적으로 느낀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은 거지 이제는. 내가 이번에 나는 항상 작업을 내 감정이 되게 솔직한 작업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 말을 했지 그렇게 했던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이번에 벚꽃이 필 때마다 벚꽃을 보면서 헤어졌단 말이지. 근데 힘들잖아. 근데 똑같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또 그림을 그리고 그림 또 엄청 화냈어. 이게 내가 솔직한 건지 모르겠는 거지. 똑같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그냥 이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더라고. 나름 창의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맞나? 나 되게 뚜렷한 목표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목표에 이제 의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지. 작가는 뭐 해야 될까?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했어.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한 것 같다? 근데 막상 작품이 없어. 개인전을 해야 되는데 작품이 없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아니라 내 스타를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더라고. 교수님이 인스타 열심히 하라고 했다. 인스타를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더라고. 내가 목표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일상 속에서 제대로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 나름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돌고 있는데 노는 게 맞나 싶은 거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목표만 있으면 내 삶이 순조롭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순조롭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색같이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궁금하더라고. 난 이런데 너는 어떤지. 너는 어떤 거 같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했었어. 그런데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식으로 커다랗게 질문을 던졌어. 그냥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보편적인 인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게 있으면 괜찮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기라고 했었던 것 같아. 뭘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답이 없는데 질문하고 그냥 그럴듯한 개념으로 말하면 잘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질문을 바꿔보기로 했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졌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좋아하는 일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면 잘하지 못하면서도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이라고 말할 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뭔가 내가 완성을 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못따른다면, 저 깃발 위에 올라갔다면 내 삶이 완성되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저 깃발 위에만 올라가면 이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깃발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만 질문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 깃발 위에 어떻게 빨리 올라갈까? 저 깃발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깃발을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깃발 위에서 수영에 처한 사람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다시 반복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내가 깃발에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갖고 만들어내는 원이 내가 살아온 흔적이구나. 나는 그냥 원 위를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어때? 울며 기다린다. 오지 않는다. 그래도 울며 기다린다. 우리는 왜 태어나서 죽는가? 또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계속 흘러내린다. 멈추고 싶지 않다. 매일 하루 종일 돈다. 우리는 모두 저 빨간 깃발과 이 하나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삶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길이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 요 줄은 꼬이는데 얘 줄은 자꾸 안 꼬이더라고요. 혹시 어떤 그냥 장치적인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따로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저는 저게 무슨 분명히 그러면 두 사람 간에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사실 줄의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짧은 시간에 완벽하지 않은 재료로 생각했을 때 주제를 정할 때 이제 상징성만 정확히 찍고 가자 했을 때 저희는 이 깃발의 의미와 각자 들고 있는 이 패턴 자체의 의미를 둔 거여가지고 뭐 원의 방향이나 뭐 줄이 얼마나 꼬이고 뭐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완벽히 구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덧붙이자면 저희가 예행 연습을 아예 하지 않고 대사도 쓰지 않고 그냥 이 깃발이 그 상징이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보자라는 논의만 하고 정말 이 무대에 선거에서 줄이 꼬이고 여기 사실 이렇게 와서 그냥 떨어질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문희가 갑자기 반대로 돌 줄도 전혀 몰랐는데 즉시 서로 맞춰가면서 만들어간 진짜 오장튼탕 오연성의 연주였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있어요. 안녕하세요. 팀 웨이브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있는 이 뼈의 주인에게 위령제를 시 낭송의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9일)
동물님 신이 전에 삼가 고합니다. 동물님께서 별세하시던 나를 다시 당하오니 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흥향하소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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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나는 죽으면 바다 보이는 뼈무덤에서 썩고 싶어서 사는 동안 하늘 나는 것을 보느라,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느라, 흙 묻은 밥 편히 먹은 적 없고 고약한 똥 편히 눈 적 없고 빨빨거리며 땅끝 찾아 죽었다. 썩는 조개 껍데기 사이 썩는 두개골 남겼다. 사람의 뼈는 색이 많은 것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날카로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닫힌 것도 있고 열린 것도 있고 빈 것도 있고 찬 것도 있고 탄력이 좋은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부스럭거리는 것도 있고 젖은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 묶인 것도 있고 꼬인 것도 있고 썩지 않는다. 사람아, 뼈무덤에 뼈를 놓지 말라. 밖에서 죽지 않는 사람아. 쌀아라 철석, 쌀아라 철석, 쌀아라 철석. 짐승에겐 찾아올 후손이 없다. 짠 바람 사이에 마지막 날숨을 숨길 때 나는 바다의 긴 자장가를 생각했다. 쌀아라 철석, 쌀아라 철석, 쌀아라 철석, 쌀아라 쌀아라 쌀아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월하솔이라는 작품을 만든 바다팀의 월하 미인들입니다. 네, 저희는 바다 윤슬 그리고 웨이브 팀 속에서 어떤 작품을 가장 만들어서 하나의 마음을 합칠 수 있을까 신중하게 고민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브레인스토밍으로 이렇게 적어보고 가장 우리 생각들 중에 공통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맞춰보았을 때 결국 파도 소리는 되돌아온다는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 소리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파도는 상당히 입체적이고 근데 입체적이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면서 평면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파도가 입체로 되었다가 평면으로 되었다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 안에서 공간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들은 이 파도가 사람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바다는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을 품고 있는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어떤 매개로서 존재할 수 있고 파도는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혈액, 우리의 피, 흐름, 끊임없는 열정 그런 것들을 담고 있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파도가 입체적이었다가 평면으로 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상징적으로 접근하였을 때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뚝 던졌을 때 똑같이 되돌아오거나 말로 주고 대로 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끈들이 계속 있고 바람으로 인해서 계속 움직이고 서로 움직이고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 속에서 어떤 큰 사회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의 요소로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회 속 모습을 담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월화소리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냐면 아까 들으셨던 파도 소리, 이 파도는 결국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저기 보시는 이 대랑 시글라스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저 부분이 우리가 달 아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달을 낚았다. 결국 이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듣는 달의 소리고 이 파도가 달로 인해서 생기는 만류인력 하에 이렇게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달 아래 우리들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류인력과 인생 그리고 달과 바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이따가 보시게 된다면 여기 사이사이에 되게 귀여운 군중들이 있어요. 이게 파도랑 바다가 큰 사회고 이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되게 귀여운 한 명 한 명의 군중을 묘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했는데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기 전에 재료를 먼저 고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최선을 다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조금 많이 쓰지 않았나, 그 과정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오늘 제일 수월했는데? 정말요? 재료를 먼저 이렇게 수립을 하시고 나서 재료를 보고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에요? 노렸어요. 노리셨어요? 네, 낑낑거리면서 갖고 온 데는 보자마자 이제 자연스럽게 역할을 어떤 파트를 맡으셨는지 한번 설명 가능하세요? 뭘 맡으셨어요? 저는 여기 밑에 이제 여기 파트랑요. 그리고 여기 군상들의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장영 대표님은 들이랑 이런 것들이랑 여기도 같이 하는 장영 작가님이 큰 메스의 이제 후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붙여주시는 것도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고 뭔가 전체적인 틀을 되게 잘 잡아주셨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긴 선이랑 이 빛을 반사하는 이 특성을 잘 이용해서 하려면 매달아서 흔들려야겠다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작가님들이 다 각자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 그룹은 시각 작가님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른 분야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 본인의 어떤 작업의 습성이나 연속성 이런 게 아니라 협업을 하는 부분이 어렵거나 이렇게 재밌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좀 각자 잘하는 부분을 잘 녹여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서로 처음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얘기 나눈 결과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못 맡아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어려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말이 너무 잘 들려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고대 문희변에서 C 발전해가지고 작가님 처음에 작업하셨던 그런 소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여기 상황과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본인이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말없이 계속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근데 그거보다 사실 남자여자 윤술바다학교 화이팅!